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제156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4월 1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3월 7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기해년, 무진월, 무인일에 해당이 되고 오늘의 일진 무인이 됩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토라고 하는 것이 진월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토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진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사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이 진월이라고 하는 월령이 있죠. 오늘 이제 진월, 청명이 지나면서 진월에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계절로 보면 늦봄에 해당이 되죠. 늦봄.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좀 돌아가셨겠지만 호가 늦봄이었던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늦봄에 해당이 되고 뭐 개춘이라고 표현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사계절을 놓고 보게 되면은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게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게 됩니다. 여름. 다음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게 되고요. 다음으로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 있게 됩니다. 이것을 12지지로 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해로 나누게 되면 봄이라고 하는 것은 인묘진이 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가 여름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으로 가을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술이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고 하는 것은 해자축이 겨울에 이렇게 해당이 되죠. 이 계절을 놓고 봤을 때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 봄의 끝, 그죠? 봄의 끝자락, 여름의 끝자락, 그 다음에 가을의 끝자락, 그 다음에 겨울의 끝자락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진술축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해당하는 계절의 끝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요? 봄에 끝이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어떤 통관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진이라고 하는 것은 진은 이게 개춘이라고 하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여름은 사오미 미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래서 미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개하라고 합니다. 개하 늦여름이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거는 가을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죠. 환절기. 다음으로 여기 가을 신유술에서 끝자리가 술에 해당이 되죠. 술.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개추라고 합니다. 개추. 요런 개추가 있고요. 요런 개추가 있어요. 요거는 요 개자를 개수나무 개자를 쓰게 되면 요거는 음력으로 8월에서 8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요 끝 개자를 쓰게 되면 음력으로 9월 정도에 해당되는 늦가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요 개자를 쓰게 되면 가을인데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중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끝 개자를 쓰는 개추 이것이 되겠죠. 이것은 어떻게 돼요? 개추라고 하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토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겨울, 해자축의 겨울이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이건 개동이 되겠죠. 늦 겨울에 해당이 되고 개동에 해당이 되면서 이거는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진술축미라고 하는 것은 다 어떻게 돼요? 환절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환절기. 그러면서 이 진술축미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요 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무토에 해당이 되죠. 무토가 그 다음에 축미라고 하는 것은 그 본기가 기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진술충미는 환절기에 해당이 되면서 토왕절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진술충미를 보는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항상 봄의 끝자락, 여름의 끝자락, 가을의 끝자락, 겨울의 끝자락에서 진술충미가 있게 되고요. 이럴 때는 환절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진을 놓고 보게 되면 진은 또 어떤 것이냐면 오양이 진기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양이 진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벌써 양이라고 하는 기운이 벌써 승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겠죠. 지금이 진월로서 오양이 진기되어 있는 때다라고 놓고 봤을 때 인월, 2월, 인월인 2월이라든가 묘월인 3월보다는 어떻게 돼요? 지금 오늘은 좀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춥지만은 비가 안 오게 되면 지금 현재 낮 온도가 한 15도에서 17도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그렇게 바람은 좀 불지언정 그렇게 춥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들지 않죠. 근데 인월이라든가 묘월 같은 때는 아직 삼양 사양 정도가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밖에 나가 좀 뭐라 그럴까 옷을 얇게 입고 나가면 좀 싸늘하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중요한 것 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되어 있고 양이 그만큼 승해 있다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원령을 봤으니 이제 일간인 무토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겠습니다. 자,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행으로 놓고 보게 되면 오행, 목화 토금수로 놓고 보게 되면 토에 해당되는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라고 하는 것 음양으로 나누게 되면 양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이면서 토에 해당이 되니 양토로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토인 무토는 대개 보면 고항토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고항토라고 하는 것은 아주 높은 산 내지는 산맥과 같거나 아니면 아주 드넓은 우리 쉬운 말로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가 있죠. 그러한 드넓은 어떤 평야라든가 광야 같은 것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개념은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어디 뭐 학교 운동장 정도 그러한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저 만주 벌판이라든가 아니면 에베레스트 산이라든가 히말라야 산맥이라든가 같이 아주 높고 높은 산이라든가 아주 진짜 지평선을 볼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드넓은 평원, 평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무토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무토와 같은 높은 산이라든가 산맥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기본적으로 물도 좀 적당히 있어 강도 좀 흐르게 되고요. 적당히 또 비도 오는 그러한 날씨가 돼야지만 그 안에 풀도 자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도 자랄 수가 있고 풀과 나무가 자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 아마존 밀림과 같은 울창한 숲이라든가 그런 것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말라서 사하라 사막이라든가 고비 사막 같이 건조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넓은 땅이 용도가 없게 됩니다. 땅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람도 거기서 살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동물도 거기서 살 수 있어야 되고 식물도 그 땅에다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미생물들이 그 안에서 같이 살 수 있어야 땅으로서 용도가 있는 것이지 땅이 동토, 시베리아 벌판과 같이 너무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만물이 살 수가 없겠죠. 물론 시베리아 벌판에서도 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그런 생물체는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사하라 사막이라 하더라도 그 안에서 살 수 있는 뭐 전갈이라든가 아니면 뭐 선인장 같은 특수한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은 그거는 그야말로 특수한 경우 살 수 있는 생명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동물이라든가 식물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지 않겠죠. 그래서 명리학에서 말하는 것은 약간은 좀 일반적이고 보편타당한 것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높은 산, 높은 산맥, 평원, 평야, 광야 이런 것인데 거기에 나무도 있고 물도 있어서 모든 만물이 살 수 있는 토대 여건이 될 수 있는 것이 무토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너무 물기가 없어서 사막화 되거나 물이 너무 많고 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동토가 되면 모든 만물이 살 수 없다 이런 조건이 되죠. 악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비옥하고 적당한 습기도 있고 그 다음에 따뜻한 햇볕도 있어야 살아있는 살아있는 토로서 용도가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목, 그 다음에 목이라고 기본적으로 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목은 대개 보면 간목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가 있어야 되죠. 수라고 하는 것은 대개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햇볕이 있다라고 해서 화가 필요하다라고 하죠. 이 화는 대개 보면 병화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과 개수와 병화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게 되면은 무토로서 아주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개수가 없는 경우에는 임수를 쓸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병화가 없는 경우에는 뭐 부득이 정화도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무토가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소토하는 용도로 쓰는 거거든요.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용도로 쓰는 것인데, 이러한 소토 내지는 소벽하는 용도는 간목이 용도가 큰 것이고 을목은 크게 용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목이 없는 경우에 이제 을목을 쓰긴 쓰는데 큰 땅을 소토하는 데는 을목 가지고는 굉장히 좀 공력이 작다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을목을 쓰는 경우에는 지지로 목국을 이루고 천간으로 을목이 투출하게 되면 그나마 좀 공력이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간목에 비하면 공력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무토라고 한 것의 습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면 어떤 특성이 있을까요? 자, 오늘의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걸록격은 아니지만 마치 걸록격과 같다. 걸록격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일간인 무토가 어떻게 돼요? 왕하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원래 걸록격이 되려면 무토가 4월에 태어나야 걸록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5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양인격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무토가 4월에 태어나면은 이거는 비견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비견격이라고 놓고 보기보다는 걸록격이라고 하는 명칭이 더 타당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5월에 태어나갔다면 무토가 5를 보게 되면 오중 기토를 보게 돼서 이걸 겁재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겁재격이라고 하지 말고요,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저 양인격은 이렇게도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양양할 때 그 양을 말하지만은 이러한 양자를 써서 이렇게 양격으로 놓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비경격이나 겁재격은 그 격의 용어로서는 좀 쓰지 않는 것이 좀 좋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경격은 걸록격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겁재격은 양인격이라고 이렇게 칭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자, 그러니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거는 걸록격은 아니에요. 근데 마치 무토가 4월에 태어난 것처럼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인 무토가 굉장히 왕합니다. 물론 진월뿐만 아니라 진술충묘월에 태어나는 것이 다 왕하겠죠. 그 다음에 4월, 5월에 태어나게 되면 걸록격, 양인격이 돼서 또 왕할 겁니다. 이것은 무토라고 하는 것의 특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간목은 인묘월에 왕하잖아요. 그 다음에 화라고 하는 것은 4, 5월에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월에 왕한 것이고, 그 다음에 수라고 하는 것은 해자월에 왕한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4, 5월에 왕하면서 진수청미월 이 모두 다 왕한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토의 특성인 것이죠. 이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것과 기토가 진월에 태어나도 마치 걸록격과 같이 좀 왕하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일간이 왕한데, 또 진월은 어떻게 뭐라 그러죠? 오양이 진기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면 일간 자체의 무토도 왕하지만은 화가 없다 하더라도 내적으로 화가 오양까지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무토도 굉장히 그 양의 힘을 받아서 좀 많이 실해질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지난번 무토가 인월에 태어났을 때나 무토가 묘월에 태어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난
태어나거나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목이 왕한 것이잖아요. 무토가 인월에 태어나게 되면 살이 왕한 것이고요. 무토가 묘월에 태어나게 되면 관이 왕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먼저 화가 있어서 관인상생하거나 아니면 살인상생하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은,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화가 있을 필요가 없고요. 이때는 반드시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토를 소토해야 되는 것이 먼저 급선무가 되는 겁니다. 다음으로, 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면 일간이 왕하고, 그죠? 그 다음에 오양이 진기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 자체도 암적으로 생주를 받는다라고 하면, 진월의 간목은 어떻게 돼요? 토가 왕하기 때문에 무토에 비해서 간목은 약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토가 칠살인 간목을 쓰게 되는데, 약한 칠살을 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때는 수로서 칠사를 생조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수가 있게 되면 좋지만 진중에 있는 개수도 뭐 당연히 원령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진중 개수를 쓸 수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냐면 약한 칠사를 돕는 것이죠. 자, 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 입장에서 놓고 보게 되면 재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개수라고 하는 것은 뭐 정제가 될 것이고, 임수라고 하는 것은 편제가 될 것인데, 이러한 재성으로서 살을 돕는다라고 해서 이거는 뭐라고 그러냐면 제자 약살격이다 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왕하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진월이 모강절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가 더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무토에 비해서 간목은 약하기 때문에 개수나 임수, 즉 재성으로서 칠사를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사주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간목과 기본적으로 개수 같은 것이 이렇게 있게 되면 사주가 중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주국세가 어떻게 짜여지느냐에 따라서 병화는 참작해서 쓴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제자약살 격이라고 하는 국세가 되면은 사주의 중화를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지지로 금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요.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서 지지로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토국을 형성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용신과 희신을 치용하는 법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은 격이 약간 변하는 겁니다. 변격이라고 하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변격인 경우에는 그 상황에 맞게 용신을 치용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병이 있을 때 약을 구해서 쓰는 뭐 병중 특약, 뭐 이러한 사주 국세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왕토를 소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일간이 무토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수가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주는 제자 약살격으로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다음으로 주어지는 사주국세가 약간 변하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용신 또는 희신을 치용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히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무토가 진월에 태어난 명식이 되겠고요. 연을 놓고 보게 되면 올해가 기해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기해년이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죠. 자, 요번에 그냥 사주를 한번 다 써놓고 보죠. 자, 월간에는 무진월이 되죠. 무진월이 되고,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무인일주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무토가 진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가 마치 걸록격과 같이 왕하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중에 월간의 비견인 무토가 투출하게 되고, 연간에는 겁재인 기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토 자체가 원령을 득했기 때문에 굉장히 왕하죠. 만약 이렇게 짜여진 국세라고 하면, 이렇게 짜여졌는데 예를 들어서 관성, 즉 정관이라든가
편관 칠살도 하나도 없고 식상, 금, 경금이라든가 신금, 지지로 신금, 유금 같은 것이 전무하다, 화만 있다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 사주국세는 어떻게 돼요? 신왕무의가 되는 겁니다. 신왕무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일간이 왕에서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간이 왕할 때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한테 어디에 의지를 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고요. 일간이 왕할 때는 왕한 일간을 절제를 시켜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용신치용법에서 억부용신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억누를 건 억누르고 도와줄 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뜻인데, 억자, 누른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한 것은 왕한 왕신은 억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돕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어떻게 돼요? 약한 것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는 억부용신법에서 누르는, 억압하는 그러한 용신법을 취용하게 되는 것이죠. 억자가 누를 억자가 되고, 그 다음에 부는 돕는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니까 약한 것은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왕한 것은 억제시켜줘야 된다. 일간이 왕하면 억제시켜줄 것 뭐가 있을까요? 관성이죠. 무토 입장에서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을목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편관인 간목이 있을 것인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관인 을목보다는 편관인 간목이 있는 것이 공력이 더 크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관성이 없다라고 하면 무득이 경금, 신금, 즉 신이나 상관이 있어서 어떻게 돼요? 왕한토의 기운을, 이렇게 되면 시가 예를 들어서 경신시다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왕토의 기운을 금으로써 설기시켜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 왕할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정리를 하죠. 일간이 왕할 때 의지처는 관성, 즉 정관이나 칠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편관, 그리고 관살이 없는 경우에는, 관살이 경우에는 이때는 어떻게 돼요? 식신이나 상관으로 설기순세해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토 일간이 왕할 때는 뭐 이렇게 갑인 같은 게 있어서 억제를 하거나, 그죠? 이건 억부용신법에서 억누르는 것에 해당이 되고요. 이렇게 관살이 없을 때는 어떻게 돼요? 경금이나 신금 같은 것이 있어서 왕토를 설기시켜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의 명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해년에 일지에서 이렇게 인목을 봤죠. 다행히 인중에는 어떻게 돼요? 인중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으니까, 이 인중간목을 취용을 해서 용신으로 써서 무토를 제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해중에 있는 임수 내지는 진중에 있는 개수를 가지고 이 목을 생해줄 수 있으니까 제자약살격이라고 하는 것이 성립은 될 수 있습니다. 제자약살격. 근데 어떻게 돼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은 공력이 더 크겠죠. 중요한 포인트, 용신이라고 하는 것은 지지에 있는 것보다는 천간으로 투출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사주에서 병이 되는 병신 같으면 어떻게 돼요? 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병이 되는 그 악 영향이 더 나쁘게 크게 작용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용신, 희신은 천간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고요. 병신이라든가 기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천간으로 드러나면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3주만 놓고 봤을 때는 일간이 굉장히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에 있는 간목을 용신으로 써서 소토를 하게 되고요. 진중에 있는 개수, 해중에 있는 임수로서 목을 생해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인중에도 간목 있지만 해중에 있는 간목 있잖아요. 그러면 해중에 있는 간목을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만은, 자, 목이
인중에 있는 간목이 더 힘이 좋을까요? 해중에 있는 간목이 더 힘이 좋을까요? 인중에 있는 간목은 인이 간목이 녹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해중에 있는 간목은 장생인 간목이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이 더 월등하게 공력이 크겠죠. 물론 뭐 둘 다 쓰면 안 되겠냐라고 놓고 봤을 때는 물론 둘 다 쓸 수도 있겠지만은, 만약에 하나가 없어진다라고 하면 얘는 없어도 되지만 얘가 없어지는 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명식은 이와 같이 짜여져 있는데, 삼주는 생시에 따라서 엄청난 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토가 자시가 되면 임자시가 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자, 이와 같이 되면은 재성이 이렇게 투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뭐 이 재성인 임수도 약하지 않는 것이 일지에서 자수에 뿌리를 두게 되고요. 월령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 연지에 있는 해수에도 뿌리를 둘 수 있기 때문에 그 임수 자체가 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인중에 있는 간목을 쓸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금 이와 같다 하더라도 이거는 토가 왕한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인중에 있는 간목으로서 소토를 해주는 국세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로서 이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데, 뭐 수가 이렇게 많은 것은 뭐 크게 나쁘진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수가 왕해지는 것보다는 목이 더 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수가 너무 왕한 것은 조금 물론 뭐 금이 있어서 축이 되는 것보다 내지는 토가 있는 것보다는 더 임자시가 좀 낫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수가 너무 왕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제가 봤을 때는 뭐 좋지 않다 이렇게 놓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갑인시가 되면은 이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진월에 무토일간이 진월에 태어나서 비견도 있고요, 겁재도 있어서 일간이 이건 토가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거를 또 간목 입장에서 놓고 보자고요. 간목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인에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진월에도 월령에도 뿌리를 둘 수 있고, 연지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진에 뿌리를 둘 수밖에 없죠. 물론 인중에 있는 병화가 있기 때문에 생조 암생 을 받을 수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 목이 뿌리를 두는 것에 비해서 토가 뿌리를 두는 것은 월등히 적죠. 물론 월령 자체가 토가 왕한 계절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목이 더 왕한 쪽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토가 더 왕한 쪽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첫 번째 견해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나눠볼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체는 오늘 날짜가 아직 청명절 중에 있기 때문에 진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전월 묘월에 그 모강 여기가 아직 남아 있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 간목 자체가 오히려 굉장히 더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일간인 토는 약하게 되는 것이고요. 오히려 칠살이 더 왕하다라고 놓고 봤을 때는 이런 경우에는 수로서 살을 생해주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것이고, 인중병화를 용신으로 써서 이때는 인중병화로서 지금이 상반월이니까 이렇게 지워버리고요. 얘는 지금 상반월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목이 더 왕한 것으로 놓고 보게 되면 인중병화를 취용하여 살인상생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견해가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견해는, 무슨 소리냐, 아무리 상반월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진월의 토왕절에 무토가 이렇게 세 개가 투출할 때 있으면 일간까지 합쳐서, 그러면 이거는 아무리 간목이 인해에 뿌리를 둔다 하더라도 월령에 뿌리를 둔 무토가 더 세력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봐서, 이때는 원칙적으로 간목을 용신으로 하고요. 진중개수나 해중임수로서 이때는 이거는 원한적으로 제자 약살 해야 된다라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견해로 나눠지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딱 잘라서 이것이 옳다라고 제가 뭐
무조건 이 견해를 따라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요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이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달리 볼 수 있는 것이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께서 저의 견해를 물으신다라고 하면 저는 이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거는 상반원이면 아직 이 자체가 글자가 진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어떻게 돼요? 아직 목이 더 왕한 쪽으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글자가 인이 아니고 술이라든가 뭐 오라든가 이렇게 돼 있으면 무조건 제자 약살로 가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인목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다면 이거는 목이 더 왕한 걸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인중병어로서 살인상생으로 보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을묘시를 한번 보죠. 을묘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갑인시하고는 다르지만, 갑인시하고 달라서 갑목이 투출한 건 아닌데, 자, 이거는 진월에 인묘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인묘진 방합을 구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갖추었다라고 하는 뜻이죠. 구전하죠. 구전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것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이 해수 자체도 어차피 목을 생하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갑인시와 마찬가지로 을묘시가 돼도 이거는 목이 굉장히 왕한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도 아까처럼 목이 왕한 것으로 놓고 볼 것이냐, 아니면 일간인 토가 더 왕한 것으로 놓고 볼 것이냐, 이렇게 놓고 봐서 이것을 제자약살로 봐야 된다, 내지는 살인상생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와 같은 경우도 저는 상반월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인상생으로 놓고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음으로 병진시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병진시가 되면은 뭐 방합은 성립되지 않죠. 이거는 아까 갑인시라든가 을묘시와는 달리 무토와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 시제에 있는 진에도 통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중병화가 또 시간에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죠. 이거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인중에 있는 병화가 시간으로 투출한 것이기 때문에 화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오양이 진기에 있다라고 했죠. 따라서 병화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화가 굉장히 왕하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일간 자체가 굉장히 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화도 굉장히 왕한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데는 인목으로 소토를 해야 되고요. 진중개수라든가 해중임수로서 목을 생조해 줘야 된다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화가 투출하게 되면은 인목보다는 오히려 술을 먼저 써가지고 화를 좀 절제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진중개수 내지는 해중임수를 먼저 쓰고, 그죠? 그 다음에 간목으로서 소토하는 그런 쪽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거는 같이 놓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정사무기미시 이렇게 놓고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정사시가 되면은 시가 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무오시가 되면 인우 회국해서 이것도 화가 왕해지게 되고 무토가 왕해지게 됩니다. 기미시가 돼도 무토가 이건 왕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중간목을 용신으로 쓰고, 그 다음에 진중개수 내지는 해중임수로서 용신인 간목을 생조해 줘야 되는 제자약살로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 경신시는 신유시인데, 이거는 일단은 인중에 있는 진월의 모광절은 아니죠. 자, 목에 여기가 있는 상반월인 진월에 인목인 중에 경신금이 있다고 경신시가 된다고 해서 이거는 어떻게 돼요? 금을 쓸 수 있는 용도는 아니에요. 목으로 소토할 수 있으면 목으로 소토하는 것이 무토 입장에서는 더 좋은 용도를 나타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성이 있을 때는 굳이 식신상관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신충이 돼서 어떻게 돼요? 용신으로 써야 되는 인목이 깨져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으면은 인중간목이 용신이 되는데, 용신을 파하는 경신금이 있어서 얘는 어떻게 돼요? 병신 내지는 기신이 되는 겁니다. 신유시도 마찬가지예요. 신유시가 된다고 해서 인목을 버리고 신금 내지는 유금으로서 왕토를 설한다, 이렇게 놓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용신이 있는데 다른 걸 쓸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신시나 신유시는 어떻게 돼요? 용신을
충하거나 용신을 파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좋지 않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서 무토가 진월에 태어났을 때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간목, 개수, 그 다음에 사주 구수에 따라서 병화를 치용해서 놓고 쓸 수가 있는데, 오늘 같은 사주 명식은 여러 개를 다 볼 수가 있겠죠. 갑인 을묘시가 됐을 때는 이거는 목이 왕한 걸로 놓고 봐서 인중 병화를 용신으로 쓰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것이고요. 병진 정상 무호 기미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기 때문에 간목 개수를 쓰는 그런 국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신신이요, 특히 경신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용신으로 써야 인목을 충해서 깨버리는 것이 돼서 결코 좋은 생신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놓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무토진월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자,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저는 내일 또 김요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